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호숫가 살인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책 줄거리를 들려드리는 채널로서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순수케는 호숫가 근처의 별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명문중학교 입학을 위해 4명의 아이들이 합숙 과외를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부모들도 있었다. 순스케의 아들도 그곳에 있다. 순스케는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였고 이런 모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단지 그의 아들 쇼타가 그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 그가 별장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그의 부하 직원이자 내연 여인 에리코가 별장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순스케에게 몰래 별장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그에게 줄 것이 있는 듯 보였다. 저녁 식사 후 순스케는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급히 별장을 빠져나와 호텔로 향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록 에리코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순스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로 가는 도중 일이 잘 해결되었다 말하며 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별장에 돌아와 보니 아내 미나코가 내연녀 에리코를 스탠드로 때려 죽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에리코가 미나코에게 자신이 임신을 했다며 순스케와의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미나코가 홧김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순스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부부들이 모두 그를 말렸다. 오히려 그들은 에리코의 시체를 함께 유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되면 그들의 사생활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식들의 입시가 엉망이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의 설득 끝에 결국 순스케도 이 사건을 은폐하는 데 동조하기로 했다. 우선 남자들은 경찰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그녀의 지문을 모두 훼손하고 치열을 손상시켰다. 그리고는 시신을 비닐로 감싸고 그 안에 돌을 가득 넣어 호숫가 한가운데에 유기했다. 그 시각 여자들은 사건 현장이었던 순스케 부부의 방을 청소했다. 그리고 미나코는 에리코인 척하며 그녀가 예약한 호텔로 가서 그녀의 짐을 모두 챙겨 체크아웃을 했다. 순스케는 그 짐을 들고 도쿄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마치 짐을 싼 적이 없었던 것처럼 물건들을 제자리에 정리해두고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다.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난 뒤 다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순스케는 혼자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약 한 달 전 그녀와 했던 대화를 떠올렸다. 사실 순스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방에서 콘돔 봉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평소 빨리 아이를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번도 순스케와의 관계에서 피임을 하지 않았다. 순스케는 외도의 증거를 잡기 위해 전에 탐정사무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내연녀 에리코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얼마 전 그녀로부터 증거를 거의 다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갑자기 사카자키 씨가 에리카가 빌린 호텔에서 그를 봤다며 말을 걸어왔다. 사실 그는 사건이 있던 당일 당직으로 아이들이 묵고 있던 다른 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에리카가 아예 처음부터 별장에 온 적이 없던 것으로 사건을 꾸며둔 상태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목격자가 생겨버린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그를 이 사건에 가담시켜야 했다. 그러나 사카자키 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부부들은 일단 순스케 부부에게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 말했고 그렇게 짧은 시간이 흐른 뒤 순스케가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는 사카자키 씨가 마음을 바꿔 동조하겠다고 했다. 사실 순스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아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까?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사카자키 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 순스케는 이 모임에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이상한 눈빛들, 사카자키 씨가 말한 파티는 무엇인지 순수케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순수케는 윗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 사진들은 사실 에리카의 집에서 발견해 몰래 숨겨갖고 온 것이었다. 사진을 유심히 보던 순수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윽고 저녁 식사 후 순수케는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경찰에 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선생님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돌려보내자고 말했지만 순수케는 선생님이야말로 이번 일에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그 사진 안에는 그 선생님과 다른 학부모,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을 넣고 싶어하는 그 명문 중학교의 직원이 찍혀 있었다. 순수케는 그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녀를 죽였을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다. 또한 그는 적어도 미나코가 에리코를 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사건 현장이었던 침대 밑에서 발견한 핏자국 때문이었다.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가 지났음에도 그 핏자국은 검게 변하거나 굳지 않았다. 슌스케는 아트 디렉터였기 때문에 단박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수채화 물감이었다. 그렇다면 왜 가짜 핏자국이 필요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기 위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사실 에리카는 다른 곳에서 살해당했는데 그녀의 시체를 유기하려던 중에 회사 일이 마무리되어 돌아오는 중이라는 슌스케의 전화를 받았던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순수케가 이 유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의 아내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위장해야만 했던 것이다. 순수케는 또한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 우선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무게추로 사용할 돌들을 많이 모아왔다. 또한 호수에 도착했을 때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트 하나가 세팅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슌스케는 이 은폐에 또 다른 협력자가 있었고 그 인물이 사체 유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슌스케는 그 인물이 바로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에리코를 살해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토록 힘을 모으고 선생님까지도 필사적으로 감싸주려는 사람이 누구일까? 슌스케는 범인은 이번 여행에 참가한 사람이고 지금 여기에 없는 사람, 즉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망연자실했고 결국 사건의 진상에 대해 털어놓았다. 처음 에리카가 별장에 왔을 때 그녀는 선생님한테 접근해 자신이 부정 입학에 대해 알고 있으니 저녁 식사 뒤에 잠깐 보자고 했다. 선생님은 어찌할 줄 몰라 다른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 후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몰래 약속 장소로 가려고 펜션을 나서는데 선생님의 신발 한 짝이 보이지 않았다. 한바탕 신발을 찾는 소동이 벌어졌고 그 후 약속 장소로 가보았지만 그때는 이미 에리카가 죽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누군가 선생님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슌스케는 왜 바로 경찰을 부르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아이들의 발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모두 머리가 좋아진다는 신발을 똑같이 신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집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이 사건을 덮기로 한 것이었다. 순수케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누가 범인인지도 모르는데 사건을 은닉하고 있었다. 슌스케는 그들이 자식을 믿지 못하며 혹여나 자기 자식이 진범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 자식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살인은 벌어졌고 누군가의 자식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아예 누구인지 확인을 안 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만약 범인이 밝혀지면 아무도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슌스케는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은 경찰에 말해야겠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에 들어와 짐을 싸고 있는데 아내 미나코가 들어왔고 그녀는 그들이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다. 부정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돈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 교직원과 잠자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슌스케가 발견했던 콘돔은 사실 그 일에 대비해 미나코가 갖고 다니던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이 모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 모인 부부들은 부부간의 애정은 식었지만 사회적 평판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종의 도피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임이며 이 모임에서는 상호 동의하에 자유연애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모임의 주최자인 남자가 마약을 구하는 루트가 있어 그들은 종종 마약 파티를 즐겼다고도 했다. 미나코는 그들 스스로가 해온 짓을 생각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나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에리코가 그 비밀을 캐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자신도 그녀가 죽기를 바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쇼타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자신이 없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녀의 고백을 듣고 난 슌스케는 그래도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별장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의 차를 세우고 시트를 보았다. 시트의 등받이에는 동그랗게 깎은 나무에 끈을 꿰n 것이 걸려 있었고 조수석에는 U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효자손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그것을 들어 등에 걸쳐보자 그 끄트머리의 둥근 나무가 슌스케가 늘 통증을 느끼는 위치에 정확히 닿는 것을 발견했다. 슌스케는 그 두 물건을 잠시 바라보았고 이윽고 차를 출발시켜 아이들이 있는 별장으로 갔다. 그는 쇼타를 불러내어 이 두 물건에 대해 물었다. 쇼타는 방긋 웃으며 아빠가 늘 등과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만들어 보았다고 했다. 슌스케는 고맙다 말한 뒤 다시 차로 향했다. 그때 쇼타가 아빠를 불러 말했다. 아빠, 저 돌아갈 때는 나랑 엄마랑 같이 갈 거지? 집에 갈 때 따로 가는 거 아니지? 굳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던 슌스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쇼타는 다시 방긋 웃었다. 슌스케는 한참을 차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마침내 시동을 켰고 별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슌스케를 보고 의아해하는 미나코에게 그는 에리코를 죽인 게 쇼타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른 부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에리카의 입을 막아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동기가 아니라 쇼타에게는 더 단순한 동기가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애인 손에서 아버지를 되찾아야 한다는 동기다. 슌스케는 만약 이 살인이 쇼타가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그건 결국 자신이 시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아이 인생에 상처를 내는 일만큼은 기필코 막아줘야겠다고 말했다. 어떠셨나요? 책을 듣고 느낀 점이나 좋았던 점, 궁금한 점 등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